주라 지역은 작은 와인 지역인데도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주라 와인은 vin jaune, vin de paille 이 두 가지 와인이 유명해요. 레드 와인도 사랑하지만 주라 지역은 화이트 와인이 끝장나죠. 와인과 음식의 결혼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잘한 결혼이구나 라고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는 여자 임소입니다. 작은 내추럴 와인 전문 비스트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취미가 생겨 장비를 살 때 초보 시절에는 남들 다 쓰는 유명한 거, 대중적인 것부터 써보시다가 나중엔 특이한 것도 써보고 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내 손에 잘 맞는 좋은 품질의 장비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라 지역 와인은 웬만큼 여러 지역 와인 다 마셔봤다는 분들이 주로 찾는 와인이에요. 와인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주라 와인이라는 것도 있구나, 나중에 언젠가 한번 마셔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주라 지역 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몰랐던 게 혹시 나오면 이런 점도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라기 공원이 주라 지역에서 나온 말인 거 아세요?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인해서 주라기 시대라는 말이 생겼대요. 주라 지역은 작은 와인 지역인데도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스파클링 와인, 주정 강화 와인인 마크방, 브랜디 같은 느낌의 마크 듀 주라 같이 다양한 스타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걸 다 소개하기는 너무 기니까 가볍게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두 가지 스타일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화이트 와인 한 병과 함께 그거랑 같이 먹기 좋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치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주라 와인은 vin jaune, vin de paille 이 두 가지 와인이 유명해요. 국제시험 프랑스 소믈리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들은 퀄리티도 훌륭하고 맛있긴 한데 매일 마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와인이에요. 프랑스 사람들도 특별한 날에만 마신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고 한번 가볼게요. 뱅주는 샤또 샬롱이라는 지역에서 100% 사바냥이라는 품종을 사용해서 만드는 와인인데요. 뱅주는 만들 때는 228리터의 부르고뉴 오크통을 쓰는데 여기서 최소 6년 3개월간 숙성을 해서 만듭니다. 와인은 오크통에 숙성할 때 수분이 증발하면서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걸 천사가 와서 마시고 갔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와인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 줄어든 양만큼 정기적으로 채워주게 되는데요. 이걸 우이아주라고 해요. 근데 뱅주는 와인을 채워주는 이 우이아주 작업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 위에 효모층이 형성되는데 이걸 부알이라고 해요. 워낙 이 효모층이 촘촘하게 쌓여서 와인의 산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이아주 작업 없이 6년 정도 숙성이 끝나면 와인이 많이 증발해서 오크통의 3분의 2 정도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뱅주의 병도 일반 와인병보다 작은 플라블랑이라고 하는 뚱뚱하고 작은 이런 사이즈의 병을 사용합니다. 620ml짜리예요. 뱅주는 옛날 지하 숙성실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오크통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직 와인이 들어있어서 이건 뭐지? 이러고 맛을 봤더니 맛있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죠. 잘 만든 뱅주는 드라이하고 풍미가 아주 농축돼 있어요. 복잡한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부알이라는 효모층 덕분에 견과류 뉘앙스가 굉장히 특징적인 와인이에요. 이 와인은 참고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콩떼라는 치즈랑 페어링하는 게 정석인데요.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먹으면 장난 아닙니다. 와인과 음식의 결혼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잘한 결혼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주라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은 달달한 스타일의 vin de paille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포도를 수확한 후에 트레이에 얹어서 자연 건조를 시켜줘요. 여기서 80% 정도 수분을 날려줘서 포도 자체의 당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즙만 압착해서 양조한 와인이 바로 vin de paille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도에서 최대 17도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자연 발효에서 얻을 수 있는 알코올의 최대치예요. 여러분, 증류주가 아니라 발효주인 사케, 청주, 막걸리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18도, 12도 되는 거 사실 본 적 없죠.
왜냐하면 알코올이 16도 전후가 되면 천연 효모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랭드베이는 워낙 처음에 포도주스 안에 당이 많았던지라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이 돼서 효모가 다 돌아가신 후에도 잔당이 많이 남아서 달달한 뉘앙스의 화이트 와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빠이가 불어로는 지푸라기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 포도를 건조할 때 집더미 위에서 놓고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지푸라기 와인, 랑드빠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쥐라 지역은 이 특이한 두 가지 스타일 와인 말고 일반적인 스타일 와인도 괜찮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와인 생산 지역이고요. 레드 와인도 사랑하지만 쥐라 지역은 화이트 와인이 끝장나죠. 화이트, 레드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산미가 높고 과신맛이 좋고 뭔가 가벼운 듯 하면서도 복합미가 높은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많습니다. 7, 80년대 때 보졸레 지역과 함께 프랑스 내추럴 와인의 선구자 역할을 한 지역이라서 현재도 좋은 내추럴 와인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화이트 와인에는 샤르도네이나 사바냥이라는 품종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바냥 품종의 내추럴 와인을 한번 마셔볼 거예요. 도면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토니 보흐나흐라는 분이 만든 와인인데요. 원래 필립 보흐나흐라고 유명한 집이 있어요. 요 필립 보흐나흐는 한국에도 수입되는 와인이더라고요. 토니 보흐나흐는 이 필립 보흐나흐 집의 아들이고요. 뷔베 이름은 르장 디블랑, 한국말로 하면 젠틀한 화이트라는 뜻이고요. 사바냥이라는 품종으로 침용 작업을 조금 한 화이트 와인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죠. 오렌지 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확인해주세요. 빈티지는 2018년입니다. 이 와인을 보시면은 필터링 작업을 안 해서 약간 침전물이 보이고요. 컬러는 오렌지 와인 전형의 약간 맑은 오렌지 빛깔이네요. 코에서는 시트러스 계열의 굉장히 산뜻한 아로마가 많이 느껴지는데 오렌지나 귤 이런 종류의 아로마가 많이 느껴져요. 시원한 허브 향도 많이 느껴지고 후추 같은 향신료 향도 약간 깔려 있어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산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이런 둥그런 우아한 산도의 모습을 가졌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복합미가 있어요. 허브차를 먹을 때 그런 오렌지꽃 같은 허브차 냄새도 많이 나고요. 코에서 느꼈듯이 시트러스, 레몬, 오렌지, 귤 그런 특히 껍질의 조린 맛 이런 게 많이 느껴지네요. 레몬밤이나 민트 같은 이런 화한 허브 향도 살짝 깔려 있고요. 감초 같은 뿌리 향신료 느낌도 특이합니다. 화한 부실도 같은 미네랄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고 오렌지 껍데기에서 나는 그런 약간 쓴맛도 길게 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과실이 풍부하면서도 굉장히 몸집이 단단하고 둥그런 이런 구조감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의 와인이에요. 아직 약간 어린 감이 있지만 조금 열어두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와인을 몽도그라는 지역에서 나는 치즈를 퐁듀처럼 녹여서 같이 마셔볼 건데요. 이 치즈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걸 치즈 전문 가게에서 사왔는데 소믈리에 대회처럼 치즈 대회도 있어요. 프랑스에서 각종 기술 장인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국가에서 하는 치즈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 가지고 계신 가게에서 사왔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치즈를 셀렉해서 그 가게에서 파는 거예요. 보기엔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이런 종이에 싸서 주시고요. 열어보면은 이런 나무 상자에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몽도흐는 쥐라 산맥에서 소우유로 만든 치즈인데요. 황금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즈예요. 쥐라 산맥은 알프스 산맥의 북서쪽에 위치한 애기 산맥이고 이 산맥은 프랑스에서 스위스까지 걸쳐져 있어요.
프랑스는 와인뿐만 아니라 치즈에도 아펠라시온 도리진 콩트롤레라고 해서 아우세를 쓰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보통 아우세 마크와 함께 그 옆에 지역명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이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정한 규칙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퀄리티는 저희가 보증해 드립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지역 특산품이에요 라는 뜻이 있어요. 각 지방마다 고유의 치즈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이걸 원산지 통제 명칭으로 정해놔서 다른 지역에서 따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막 나누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불평불만 많기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놓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날까봐 이런 아펠라시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치즈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 몽도 치즈는 7리터 우유로 1kg 치즈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진득한 제형의 연성 치즈인데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가 필요한 거예요. 이 컨테이너는 장인들이 일일이 독일 가문비 나무라는 침엽수를 대패로 긁어서 손으로 제작한 건데요. 이건 지금 슈퍼마켓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위에 이런 아펠라시온 마크 같은 것도 없고 아무 무늬가 없죠. 그래서 이 나무 컨테이너도 만져보면은 보통 슈퍼마켓 나무 컨테이너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편이에요. 이 치즈는 요리하기 전에 하루 이상 상온에 꺼내놓으라고 조언해 주셔서 어제 저녁부터 지금 꺼내놓은 상태고요. 아주 꼬릿꼬릿한 냄새가 올라오네요. 오늘 여기에 저는 통마늘 두어 쪽을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넣고 후추를 살짝 뿌려서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어서 이걸 통째로 오븐에 넣어서 뭉근히 녹여서 요리를 해줄 건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맛날 레시피라서 겨울만 되면 자주 해먹는 요리예요. 혹시 이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몽도 치즈가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드니까 프레지덩 브랜드의 까만베르 있죠. 그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걸로 비슷하게 하셔도 돼요. 까만베르도 소우유로 만든 치즈라서 텍스처도 몽도랑 좀 비슷하고요. 혹시 우유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까만베르 신선한 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치즈의 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선한 까만베르를 밖에 상온에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두면 저절로 숙성이 돼서 콤콤한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븐이 있으시면 까만베르를 컨테이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볼에 넣고 녹이시면 되고요. 아니면 뚝배기 있죠. 거기에 넣고 가스레인지에서 낮은 불에 뭉근히 녹여주셔도 돼요. 뚝배기는 먹는 동안 열이 쉽게 식지 않아서 치즈 요리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 산도가 높은 이런 사바냥 같은 거는 느끼한 음식이랑 아주 잘 맞는데요. 특히 몽도라는 치즈에 오늘 마늘, 후추까지 넣어서 풍미가 꽤 강하게 요리를 할 건데 이런 구조감이 단단하고 화려한 풍미의 사바냥과 같이 매칭을 하면은 둘 다 어느 하나 지지 않고 입안에서 각각의 맛이 다 느껴질 것 같아요. 와인 자체가 가진 짭짭조름한 미네랄리테는 치즈의 감칠맛에 레이어를 입혀줘서 복합미를 더해줄 것 같고 그리고 와인이 가진 과실맛이 치즈의 짭조름한 맛과 섞여서 단짠의 밸런스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굉장히 기대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쥐라 지역 와인과 쥐라 지역에서 나오는 치즈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